목소리 낼 수 없는 모든 존재를 대신해 외치겠습니다. 뉴 스크립! 스크립! 안녕하세요. 뉴스크림 20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21 오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겨레 21 신다은입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쯤 이제 혼인평등 소송이라고 해서 이제 동성부부가 자신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구청을 상대로 11쌍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관련 얘기 나누기 위해서 박한희 변호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간단히 인사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한희입니다. 저는 지금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 혼인평등 소송 대리인단으로 함께 있습니다. 이 혼인평등 소송은 민변의 대리인단과 그리고 무대 결혼이라고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캠페인 조직에서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는 소송인데요. 무대 결혼에서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혼인평등 소송이라고 들으면 시청자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동성혼이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혼인평등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동성혼이라고 하면 이제 바로 아실 거예요. 동성혼은 성별이 같은 사람끼리 혼인할 수 있게 해달라. 동성혼 법제화는 이제 이 법을 바꿔서 성별이 같은 사람도 함께 혼인의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걸 혼인평등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혼인평등이냐면은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혼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라는 의미에서 혼인평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이제 혼인신고를 수리를 할 때 지금은 이성 부부는 수리가 가능하지만 동성 부부는 이제 불수리 처분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뭐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구청에서 이제 맞는 대로 동성부가 혼인신고를 하면은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불수리 증명서라는 걸 내줘요. 그러니까 당신 혼인신고를 했지만 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데 사실 되게 드물죠. 보통 혼인신고를 하러 가는 사람은 당연히 다 혼인할 의사를 갖고 혼인 그 조건을 다 갖춰서 가기 때문에 이게 불수리된 경우 드문데 이제 동성부부는 불수리가 돼요. 근데 거기에 증명서에 보면은 대부분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혼인임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근거가 없어요. 보통은 이제 이런 행정처에서 뭘 주면은 관공서에 뭘 주면은 뭐 무슨 법 몇 조에 따라서 뭐 이것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현행법상 안 된다라고 써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사실 법적으로 이 혼인신고를 거부할 근거는 없고 일종의 그냥 차별적 관행인 것이에요. 지금. 민법에 써 있는 혼인의 개념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성별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나요? 아니요, 이제 뭐 외국 같은 데는 민법에 뭐 혼인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는 나라도 있긴 한데 한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민법에 보면은 두 당사자가 쌍방이 혼인 신고를 하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두 당사자의 성별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죠? 당사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자인지는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이죠. 사실 그 혼인이 되게 물론 이제 뭐 사랑해서 결혼하는 연애 하지만 어떤 법적 제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혼인을 함으로써 뭐 병원에 갔을 때 법적 보호자가 될 권리, 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어떤 부양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는 이 결혼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야 되잖아요. 이걸 넘지 못했을 때 받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과 차별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떠세요? 네, 혼인은 어쨌든 두 사람이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함께 살겠다는 부부가 될 계약을 하고 이제 국가에 이걸 신고해서 이제 수리를 받는 어떤 행위인데 되게 간단한 어떤 절차적으로 간단해요. 하지만 효과는 굉장히 크거든요. 혼인이 되면 일단 가족이 되죠. 두 사람이. 이거는 두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두 사람의 어떤 원가족까지 가족으로 바뀌는 거고 이러면 이제 상속권 대표적으로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을 할 수 있는 상속권이 발생하고 헤어지면 재산분할 청구권. 뭐 위자 청구권 같은 것도 있고요. 아플 때 병원에서 배우자로서 뭐 수술 동의를 하거나 간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세금 같은 것도 세금 공제 혜택. 그리고 뭐 연금 수령권이나 그리고 임대차, 그러니까 세입자 지위도 이제 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사회보장, 가족, 뭐 기본적인 재산적인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지금 이제 동성부부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뭐 평생을 함께 살았어도 평생을 함께 산 파트너가 사망했을 때 상속권이 전혀 없어요. 그 파트너의 원가족한테 모든 재산이 가고 나는 어떤 상속도 받지 못하는 돌봄도 할 수 없어요. 파트너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도 나는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면회가 안 된다든가 돌봄을 못 한다든가 이런 일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성부부 혼인을 인정하는 나라를 보니까 이제 아시아에서도 대만이 일찌감치 법제화를 했고 타이에서도 올해 1월 22일부터 동성 결혼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지난해 10월에 동성부부 11쌍이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소송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혹시 새로 이 소송에 참여한 부부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 소송을 모두의 결혼, 약간 했던 모두의 결혼 조직에서 준비를 오래 해와갖고 진행을 했었고, 사실 그걸 위해서 여러 이제 동성 부부들 미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11쌍은 이제 좀 더 자신을 드러내고 소송을 하겠다는 분들을 이제 저희가 모셔갖고 소송을 한 거고요. 사실 그렇지 않고 그냥 저 인터뷰를 하고 함께 뜻에 동참하기로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송을 더 같이 하고 싶은 분도 있긴 한데, 약간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당장 뭐 지금의 직장 때문에 당장 얼굴을 드러내기 어렵다든가 뭐 가족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아직은 드러내기 어렵지만 좀 더 진행이 되면은 참여를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좀 더 많이 규모는 커질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10월에 이제 법원에 제기한 소송인데 최근에 이 소장을 접수한 법원 중에 한 곳이 요거를 뭐 기각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때문에 좀 기각을 했던 건가요? 사실 이제 저희가 혼인평등소송 11쌍의 부부가 6개 법원 네, 이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얼마 전에 서울 북부지방법원 네, 제기했던 2쌍의 부부의 소송이 각하가 됐습니다. 이제 원래 혼인신고가 이유가 없으면 이런 혼인신고와 소송이 이유가 없으면 그냥 각하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유가 거의 없어요. 이유가 그냥 동성혼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냥 결국 구청이 한 얘기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반복을 하면서 그냥 이거는 더 이상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불수를 각하했고, 저희가 동시에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을 통해서 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은 위헌이니까 법원한테 이제 헌재 이거를 위헌이라고 물어달라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법원에서 그냥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행법도 문제가 없고 그냥 구청이 수리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다 그냥 불어 이렇게 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결혼이 헌법상의 권리인지라는 것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네요. 현재로서는. 네, 뭐 지금으로서는 뭐 법원의 판단은 이거를 헌법재판소에 갖고 가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인데 저희가 어쨌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기각되면은 이거를 30일 내로 헌법소원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저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직접 해서 지금 동성혼을 허용하지, 아까 말했다시피 근데 명시적으로 민법이 동성혼을 허용한다고 하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동성혼은 불허된다고 민법에 규정은 없지만 어쨌든 민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관공서들이 다 동성혼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민법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청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얼마 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 혼인평등 소송이 2004년에 이상철 박종근 씨 부부, 그때 이제 불수리 통지를 받았나요? 아예 못 받았던 것 같은. 그때는 아마 불수리 자체가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냥 그때는 시스템 자체가 안 갖춰져서 그냥 현장 공무원이 그냥 반려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불수리 통지도 아니고. 그러고 김조광수 선생님, 그리고 그 배우자 김승환 씨, 요 사례도 되게 잘 알려주셨는데 그게 네. 벌써 2014년 5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더 지난 건데 이렇게 어쨌든 조금씩 쌓여온 상황에서 이번 11쌍 소송의 의미를 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지 여쭙고 싶어요.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바로 김정황수, 김승환 네. 이 부부의 소송이고,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이제 혼인신고 불수리에 대한 불복 소송, 똑같은 이제 이 혼인평등 소송과 똑같은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각하되고 2심에서도 기각이 됐었어요. 예. 결국 법원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동성 부부인 두 사람이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는 법원도 알고 있다. 차별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거는 국회가 법을 바꿔서 해결할 문제지 법원이 이것을 뭐 위법하다 아니다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제 기각을 했었는데요. 10년 동안 이제 그때 한 쌍이던 부부가 11쌍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더 많이 나온 게 것처럼 사실 사회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당사자들도 바뀌었지만 사회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사회에 대한 동성혼의 인식도 지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20대, 30대는 이미 과반수가 넘게 동성혼을 찬성하는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시아에서 뭐 대만과 태국, 네팔이 다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작년부터 벌써 3개 고등법원에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러한 어떤 변화들을 봤을 때 저는 이거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10년간 다르고 법원에서 결국은 이거는 해야 된다. 법원이든 헌법재판소는 결국은 어딘가에서는 동성혼은 인정해야 된다고 판단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그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그 대법원 판결도 있었는데 혹시 이것도 이번 혼인평등 소송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실까요? 네, 작년 7월 18일에 이제 대법원의 전원합의 재판결로 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판결 논리를 보면은 동성혼 소송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판결 핵심은
동성 동반자가 이성 사실혼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 혼인의사 갖고 있고 혼인하고 살고 있는데 그냥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 차별한 건 타당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성소유자도 가족을 구성하고 가족과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성소유자를 아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배제하는 것은 위협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꼭 피부양자만이 아니라 모든 제도에서, 아까 뭐 상속이든 연금이든 뭐 주택이든 모든 제도에서 다 그렇게 동성동반자를 배제하는 게 위협하다고 본다면은 그럼 혼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죠. 혼인에 따라오는 모든 효과에서 배제가 차별이라면 당연히 혼인을 인정해야 된다. 혼인평등 소송에 참여한 동성 부부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게 비단 이제 본인들의 혼인을 국가가 인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큰 뜻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소송이 그 우리 사회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뭐 동성혼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뭐 가족 질서가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 옛날에 2008년에 호주제가 폐지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호주제가 폐지되면 이제 가족 간의 어떤 그 등록 그 체계가 다 무너져갖고 이제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게 되고 사회가 완전 다 망가질 거라고 했지만, 우리 호주제 폐지되고 벌써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어떤 문제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동성이 된다고 해서 기존의 가족이 뭐 완전히 해체되고 이런 건 아닌 건데,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평등하게 바뀔 거라 생각해요. 되게 동성혼이 되고 나면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가령 이제 남성과 여성의 어떤 역할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어떤, 그래도 여전히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동성부부는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인 것인가? 누가 며느리고 누가 사위인 것인가? 가령 친정과 처가는 누가 갈 것이고, 뭐 명절에 그럼 어디를 갈 것인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성별이 같은 어떤 부부들이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성별로 구분되어 있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져 있는 어떤 혼인 제도, 가족 제도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는 걸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기존의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더 평등하게 바뀔 거라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외국에서 이제 동성혼이 됐을 때, 대만 같은 경우도 보면은 동성혼이 됐을 때 변화가 그냥 단순히 동성 부부들이 더 많아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 성소유자의 인식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더 많은 성소유자의 존재를 알게 되고 사회가, 그럼 성소유에 대해서 또 호의적이고, 아니면 성소유자의 지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만큼 사회가 다양해진다는 것이고 더 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동성혼 인정은 단지 동성 부부만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의 평등을 끌어올리는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존 성별 역할, 성 고정관념, 이 가족 제도에 엄청 그냥 끈끈하게 스며들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성찰하기 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얘기들이 그렇죠.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저희가 오늘 가장 많이 한 건 끄덕끄덕인 것 같은데, 뭔가 더 질적인 질문을 하면 좋았겠지만, 끄덕끄덕, 예. 근데 혹시 저희가 못 여쭤봤지만, 변호사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소송이 되게, 하면서 되게 재밌어요. 소송도 그렇고 동성혼 운동을 하면서 재밌는 게, 사실 성소유자에 대해서 많이 다루다 보면은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성소유자 얼마나 차별받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동성부부 얘기할 때도 결국 그런 얘기를 하지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하지만 대부분 얘기하는 거는 동성부부들이 얼마나 정말 잘 행복하게 그냥 부부로서 그냥 일상에 보이는 여러 그냥 뭐 다른 부부랑 다를 바 없이 그냥 행복하게 알코올 달고 잘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 소송 끝나고 한겨레 21에서 이제 나왔던 기사도 다 그런 장면들, 서로 행복하게 서로 손을 잡고 있거나 뭐 포옹을 하거나 뭐 같이 뭐 집안일을 보거나 이런 장면들을 보이거든요. 저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동성애자라고 했을 때 되게 뭔가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동성애자는 뭔가 되게 우리랑 다른 사람이고 되게 뭔가 이상하게 살고 있을 거고 아니면 되게 음침할 거고 이런 것인데, 보면은 너무 그냥 옆집에 사는 그냥 일반 부부처럼 보이는 거나 느낄 거라 생각하고, 좀 그런 면들을 더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성소유자가 항상 차별받고 우울하고 힘든 게 아니라 잘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는 거를 조금만 더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뀌면 된다. 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래서 저희 표지도 이렇게 안고 있는 되게 행복한 표정으로 했고, 저도 기억나는 게 여성 부부 손잡고 산책하는 사진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맞다. 뭔가 어떤 언제나 사회적 권리의 밖에 있기 때문에 비탄에 빠져 있을 거라는 어떤 이미지,
또 사실은 대상화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기사를 되게 즐겁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아마 변호사님이 소송하시는 과정도 그런 즐거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그 인터뷰를 했을 때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제 성소수자 시민들을 인터뷰할 때는 어떤 피해를 입으셨나요? 라는 질문이 사실 줄을 이뤘는데 그때는 이제 두 분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시고 어떻게 서로 만나게 되시고 예, 어떻게 연애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인터뷰하는 입장에서 되게 좋았고 예, 좀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기사 꼭 시청자 여러분 못 보셨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애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새벽에 연락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 너무 되게 알콩달콩하고 좋아요. 이제 또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하는데 또 뭔가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앞으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한 번 또 모셔서 네. 이야기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 기자님 못하신 얘기? 그 작년 10월에 이제 혼인평등 소송을 제기하시던 동성부부 11쌍이 모이셔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동성부부께서 하신 말씀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네, 마지막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보통의 시민입니다. 동성부부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현실을 국가가 사회가 외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얼마나 침해하고 있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일인지 당사자로서 말하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용기 있게 소송에 나선 분들께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크림 여기까지 하고요. 또 생생하고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크림!